전쟁의 시대였던 1940년대, 미국 곳곳에서는 작은 정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승리의 정원이라 불리던 이 텃밭들은 물자가 부족한 시기에도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전쟁은 끝났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물가 상승, 식재료 불안, 공급망 불안정, 슈퍼마켓 선반이 비워지는 일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식비는 크게 늘었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사는 건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내 손으로 키운 한 줌의 채소일지 모른다. 땅이 넓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작은 상자 하나, 햇빛 드는 창가 하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한 뼘의 흙, 한 줌의 씨앗, 그리고 조금의 정성이 더해지면 그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된다. 텃밭은 우리에게 말한다. 기다림의 가치, 손끝의 온기,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꼭 위기의 시대여야만 뭔가를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여기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어쩌면 당신의 베란다 혹은 마당 끝의 작은 흙더미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흙은 단순히 식물을 심는 바탕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키우는 시작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흙을 그냥 더러운 것 혹은 식물을 지탱해 주는 것 정도로만 여긴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텃밭은 흙에서 시작된다. 씨앗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흙을 만져본 사람은 안다. 부드럽고 촉촉한 흙은 손끝에서 생명을 전달하는 느낌이 있다. 자연 상태의 흙은 수많은 미생물, 균류, 벌레들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식물 뿌리에 전달한다. 이런 생태계가 살아있는 흙을 만들어내고 그 흙이 다시 건강한 작물을 길러낸다. 전주의 한 마을에 사는 김성호 씨는 몇 년 전 황폐한 땅 위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잡초도 자라지 않던 메마른 땅이었다. 그는 시중에서 유기농 퇴비를 구입하고 낙엽과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직접 발효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흙은 점점 부드럽고 촉촉해졌고 이듬해부터는 상추와 고추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말한다. 흙은 은행과 같아요. 내가 땅에 뭘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수확이라는 이자가 돌아옵니다. 이처럼 흙을 생명체처럼 존중하고 돌보는 태도가 텃밭 자급의 첫걸음이다. 건강한 흙은 식물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물을 오래 머금으며 병충해에도 강하다. 그래서 텃밭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좋은 흙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다음은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자라준다. 흙이 살아있어야 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흙을 만들 수 있을까? 김성호 씨도 같은 고민을 했고 그는 그 해답을 퇴비에서 찾았다. 퇴비는 단순한 비료가 아니다. 식물성 찌꺼기, 낙엽, 풀,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같은 일상 속 재료들이 땅의 영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일부와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생기는 자연 재료만 모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인천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퇴비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냄새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관리가 쉽고 보람도 커요. 그녀는 뚜껑이 있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커피 찌꺼기와 채소 껍질, 잘게 자른 종이 조각과 낙엽을 켜켜이 넣고 이따금 물을 뿌린다. 중요한 건 비율이다. 탄소가 많은 갈색 재료, 낙엽, 종이 등과 질소가 많은 녹색 재료, 야채 찌꺼기, 커피 찌꺼기 등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악취가 날 수 있으므로 젖은 스펀지 정도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섞어주면 퇴비는 서서히 숙성된다. 퇴비가 완성되면 색이 어둡고 흙 냄새가 나며
손으로 쥐었을 때 촉촉하면서도 잘 부서진다. 이 퇴비를 상자 텃밭에 얇게 펴주기만 해도 식물은 놀랍도록 건강하게 자라난다. 박 할머니는 덧붙였다. 흙이 달라지니까 식물도 달라지더라고요. 전에 없던 기운이 느껴져요. 흙을 살리고 그 흙이 식물을 키우고 다시 그 식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순환은 참 단순하면서도 경이롭다. 퇴비를 만들고 흙이 달라지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공간이다. 건강한 흙을 얻었다 해도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얻기 어렵다. 박영자 할머니는 퇴비로 텃밭의 흙을 바꾼 뒤 베란다를 다시 살펴보았다. 평범한 아파트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도 충분히 다양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결은 공간의 재설계였다. 예전에는 평평하게 상자 두세 개만 두고 식물을 키웠다면 이제는 벽면을 활용한 수직 재배 선반을 설치하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 수 있는 플랜터도 추가했다. 작은 공간이지만 위아래로 넓히니 훨씬 많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는 1.2m 너비의 상자형 텃밭이다. 이 크기는 앞뒤에서 팔을 뻗었을 때 중앙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이상적인 너비다. 그만큼 흙을 밟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 흙이 눌리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된다. 또한 작물은 일렬로 심는 대신 벌집 모양 배열을 하면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각 식물을 육각형 모양의 중심에 두고 주변 6군데에 또 다른 식물을 심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한정된 면적에서도 훨씬 많은 식물을 키울 수 있으며 성장한 잎들이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 증발도 줄여준다. 전주의 김성호 씨는 집 앞 3평 남짓한 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꾸몄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길이 따로 필요 없으니 전부 다 심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작물도 더 건강해졌고요. 작은 공간도 설계만 잘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넓은지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다. 공간이 잘 정리되고 나면 이제 어떤 작물을 심을지가 중요해진다. 흙도 준비됐고 햇빛도 잘 드는 위치를 찾았다면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일이 아니다. 계절과 기후, 공간과 관리의 난이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주의 김성호 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처음엔 상추나 시금치처럼 키우기 쉬운 걸 추천해요. 수확도 빠르고 자주 따먹을 수 있어서 성취감이 커요. 실제로 상추와 시금치는 봄과 가을에 잘 자라고 물만 잘 주면 병에도 강한 편이다. 고구마도 좋은 선택이다. 흙 속에서 자라는 고구마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수확량이 많고 보관도 용이하다. 게다가 고구마 줄기는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어 한 식물로 2가지 활용이 가능하다. 방울토마토는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 최적이다. 선반을 활용해 위로 자라게 유도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다. 김성호 씨는 손자와 함께 매일 물을 주며 토마토의 성장을 기록해왔고 손자가 토마토를 직접 따먹을 때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가을에는 배추나 무도 좋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직접 키운 배추를 수확하면 그만한 보람도 없다. 작은 수량이라도 내가 키운 재료로 만든 김치는 그 맛이 다르다. 이 외에도 쪽파, 열무, 청경채처럼 빠르게 자라고 자주 수확할 수 있는 잎채소들은 도시 텃밭에서 인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이다. 너무 욕심내기보다 쉽게 시작하고 점점 넓혀가는 것이 좋다. 내가 자주 먹는 채소, 내가 돌볼 수 있는 작물부터 시작하면 텃밭은 그 자체로 삶의 일부가 되어간다. 작물을 골랐다면 이제는 언제 심을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때를 놓치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수확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텃밭을 오래 지속하려면 계획적인 심기, 즉 작물의 순서를 정하고
계절에 맞춰 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 봄에는 상추, 시금치, 무처럼 추위에 강하고 빨리 자라는 잎채소들이 적합하다. 심은 지 한 달 남짓이면 수확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좋다. 초여름이 되면 오이, 토마토, 고추처럼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들이 주인공이 된다. 가을에는 배추, 열무, 청경채 등을 심어 김장을 준비할 수 있고, 늦가을엔 마늘이나 양파처럼 겨울을 이겨내는 작물을 심어 봄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순서대로 심는 방식을 돌려짓기 또는 작부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팁은 겹심기다. 예를 들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토마토 사이에 상추를 함께 심으면 상추는 토마토가 자라기 전 미리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땅을 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수확도 끊이지 않는다. 정확한 작부 계획이 어렵다면 달력에 씨앗 심는 날과 수확 예상일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식물을 키우는 일은 결국 기다림의 기술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계획으로 채우면 텃밭은 계절 내내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준다. 계절에 따라 작물을 돌려 심는 것만으로도 텃밭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재배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특히 추운 겨울이 긴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의 짧은 텃밭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정우식 씨는 매년 11월이 되면 작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처음엔 무거운 구조물일 거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조립식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 그는 봄철엔 2월 말부터 상추와 시금치를 심기 시작하고 늦가을까지도 쪽파와 청경채를 수확한다. 일반적으로는 5, 6개월만 가능한 텃밭이 비닐하우스를 통해 9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우스가 없더라도 베란다나 마당에 간단한 투명 커버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보온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뿌리 쪽에 지피나 신문지를 덮어주면 밤의 냉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정 씨는 말한다. 춥다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계절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죠. 근데 조금만 준비하면 겨울에도 텃밭이 계속 살아있어요. 이처럼 작은 노력만으로도 텃밭의 계절은 훨씬 더 길어지고 그만큼 우리의 식탁도 넉넉해진다. 자연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한 걸음만 먼저 준비한다면 계절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계절을 길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텃밭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중심에는 바로 흙의 영양을 되살리는 순환이 있다. 흙은 한번 비옥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자꾸 작물을 심고 수확하다 보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결국 흙이 지쳐버린다. 예전 시골에서는 가축을 키우며 분뇨를 퇴비로 써서 땅의 기운을 되살렸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방식이 쉽지 않다. 대신 요즘은 도시형 텃밭을 위한 친환경 순환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광주에 사는 주부 이민정 씨는 텃밭 상자 옆에 지렁이 퇴비통을 두고 있다. 부엌에서 나오는 채소 찌꺼기를 지렁이에게 주면 지렁이는 그것을 먹고 배설하여 고영양의 퇴비를 만든다. 이 퇴비는 식물에게는 최고의 자연 비료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조 분말 형태의 유기농 퇴비도 냄새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잘라 햇볕에 말린 뒤 EM 발효제를 뿌려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요즘 인기다. 이 씨는 말한다. 버려질 걸 다시 쓰니까 마음도 가볍고 식물도 더 잘 자라요. 우리가 먹고 남긴 것들이 다시 흙이 되고 그 흙이 또 다른 식물을 키우는 이 순환은 단순한 텃밭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된다. 도시에서도 자연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다. 흙을 살리고 순환 구조를 만들고 계절을 따라 작물을 기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 텃밭을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서울에 사는 정영수 씨는 은퇴 후 매달 식비로 평균 60만 원 이상을 쓰곤 했다. 그러나 베란다 텃밭을 시작하고 나서는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었다. 상추, 시금치, 쪽파, 고추, 방울토마토 등 자주 먹는 채소를 직접 길러 쓰다 보니 장 보는 횟수도 줄었고 음식물 낭비도 눈에 띄게 줄었다. 물론 초기에는 씨앗, 흙, 화분, 퇴비 등을 구입하느라 약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그 투자는 2달 만에 대부분 회수되었고 이후에는 거의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이득도 크지만 정 씨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마음의 안정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베란다 문을 열고 식물에게 인사하는 것이 되었고 매일매일 자라는 잎을 보며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을 느꼈다. 게다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함께 물을 주고 잎을 따며 대화가 깊어졌다. 손주가 직접 키운 고추로 된장찌개를 먹으며 할아버지 텃밭 진짜 멋져요 라고 말할 때의 뿌듯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였다. 텃밭은 단지 비용을 아끼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나누는 기쁨이며 삶의 리듬을 주는 소중한 습관이다. 수확은 흙에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결국 마음에도 맺힌다. 정영수 씨의 텃밭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흙을 돌보고 계절을 따라 작물을 심으며 작은 변화 속에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다. 텃밭은 채소만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같이 자라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이다. 한 줌의 상추를 직접 수확해 식탁에 올리는 기쁨, 자녀와 손주들이 물을 주며 함께 웃는 시간, 매일 아침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 이런 순간들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물론 텃밭을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바뀌진 않는다. 때로는 씨앗이 싹트지 않을 수도 있고 벌레에 의해 잎이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연과 가까워지는 과정이 된다. 중요한 건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당신이 오늘 흙 한 줌을 준비하고 씨앗 하나를 심는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텃밭은 더 이상 전쟁의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작은 독립이자 조용한 혁명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흙부터 손으로 만져보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